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기름 뉴타운과 장위 뉴타운 사이에 끼어 빛을 못 봤던 미아 사거리 일대가 신흥 주거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경 1km 내에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고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묶인 부동산 시장이 또 다른 악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과 서민정책 금융 여건이 악화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주택시장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최악의 경우 입주 대란으로 집값이 빠르게 내려가면 깡통 전세 피해 사례가 늘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이 주거용 부동산 관리 시장 분야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총괄 관리하는 민간 임대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달아오르던 강원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호재에 상승세를 주도하던 춘천과 원주 지역 부동산 거래 급감 분위기 때문입니다.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상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한편 중국 고위 당국자는 직접 나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에 엄중한 손상을 가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미아 사거리 일대가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아 사거리역 주변은 오래된 상업 지역으로 기름 뉴타운 그리고 장위 뉴타운 사이에 끼어서 빛을 보지 못했던 지역인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모습이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소외받던 상업지구의 변신, 잠시 후에 부동산 이 체크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금요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동산 전문가 바로 계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여자 신화선입니다. 네, 금요일의 여자 신하선 대표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실 텐데요. 네. 오늘도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대기해주고 계시는데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잠시만 또 부동산 시장 동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 미아 사거리를 비롯해서 그동안은 좀 소외받았던 상업 지역들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거단지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상황들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업지만 주거 형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공업지 같은 경우도 이제 작게나마 주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구로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가 적다 보니까 길 건너에 광명이 큰 빛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주거가 부족하니까 희소 가치가 상당히 많다. 그러다 보니 수요자는 많은데 주택이 없어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워낙 그 지역 자체가 상업지라든가 중공업지는 조금 그 주거단지로서 역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프리미엄 형성이 되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지만 지금 이제 그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올라갔지만 상업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파트에 비해 떨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큰 변화들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소외받았던 상업지를 지금 이제 살펴보시는 건데요. 미아사거리입니다. 미아사거리. 그러니까 어떤 그 일부분인데 신문에 난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실질적으로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뉴타운, 기름동에서는 기름동이 1등이죠. 기름뉴타운과 그 옆에 이제 새로 생기는 장애뉴타운 사이에 껴가지고 큰 빚을 보지 못했던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미아사거리를 보시게 되면은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영화관 그리고 이제 숲까지 돼 있다 보니까 편의시설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도 송중초, 영운초, 영운국제중, 그리고 신일고, 대일외고 해갖고 교육이 상당히 잘 돼 있다, 지역적으로. 미아사거리가 있다 보니까 전철역에 있어서 4호선 전철역 근접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외곽순환도로 접근도 상당히 잘 돼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위치는 굉장히 훌륭한데 그동안에 이제 없었던 거죠. 주택 자체가. 이제 기름뉴타운이 엄청 줄을 이제 잡고 있었던 1등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동북선 경전철 창문여고역도 예정이 좀 돼 있다 보니 이쪽 지역 자체가 상당히 미아사거리역 근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상업지에. 그 다음에 세대수가 뭐 이렇게 많아가지고 대단지로서의 역할보다는요, 편의시설이 가깝고 이제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가격들이 저렴하니까 이쪽으로 몰리는데 분양을 했을 당시에 꿈의 숲 이제 그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요, 4억 9천만 원대 했는데 이미 프리미엄이 한 4천만 원이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새로 사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초창기 때 투자한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상당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기름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쪽에 있는 건데 이것 또한 6억 5천만 원 선에서 분양을 했는데 84제곱미터짜리죠. 지금 이제 7천만 원 정도 웃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있다. 투자 물건으로서의 가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기 꿈의 숲 효롱 해링턴 같은 경우도요, 이제 상업지였는데 복잡시려운데 주택을 지었는데 여기 또한 1200가구가 지금 1020가구가 지금 19년도 9월에 입주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이 주거지 쪽이 전부가 여기가 4000가구가 이상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정 자체가. 앞으로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줄 만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뭐 이런 것만 자꾸 보는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프리미엄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중공업지가 요즘 들어서 방송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성수동 지역이 굉장히 뜨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지도상으로 좀 살펴보자고 드리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중공업지입니다. 네, 중공업지 중에서도 강서구 일대에 약간의 중공업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양평동 일대도 중공업지가 있죠. 양평동 일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년 전에 들어갔다가 투룸을 1억 5, 6천대에 제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은 2억 3천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동 일대에도 있죠. 중공업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물레동, 주의할 점 물레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곡지구를 너무 빨리 들어가서 수요자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5년 있다 들어올 거를 미리 들어가시는 바람에 월세를 갖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5천에 뭐 50, 45만 원 이렇게 받고 계시거나 공실인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너무 빨리 들어간 거예요, 빨리. 그것까지 또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기니까 짧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직은 투자 시기가 안 됐다. 물레동은 너무 많이 낙후돼 있어요. 수요자의 레벨이 아직 많이 낮기 때문에 내 월세를 줄 사람이 월세를 많이 못 주니까 프리미엄 형성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제일 뜨고 있는 곳이 여기 성수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수동은 한강 상권 안에 길 건너가 전부 청담동, 영동대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의 레벨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개발이 되면요, 구로공단이 개발이 되면서 길 건너에 광명시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개발이 됐을 때 길 건너 뭐예요? 13억, 15억 하는 청담동이에요. 그래서 이 길 건너 쪽에 개발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뭐냐면 자체적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왜 중공업지에 들어가는 주택들이 인기가 많으냐라고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공장형 아파트를 지을 때는요, 법적으로 건축법상 1000평을 지었을 때 400% 용적률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00평짜리에다가 40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4,000평 이상에 대한 용적률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공업지에다가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주택을 지으면요, 법적으로 250%밖에 못 사용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 똑같은 땅을 가지고 2,500평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결론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법적 평으로 좀 그냥 간단하게 됐는데, 제곱미터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니까 평으로 좀 계산이 된 건데, 1,000평짜리를 4,000평으로 쓰는 것과 1,000평짜리를 2,500평으로 쓰는 것과 우리 같은 디벨로퍼들,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 자체가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주택 개발을 누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택이 개발이 되게 될 때는요, 희소성으로 인해서 주택 가치 상승이 상당히 일어나는 게, 필요한 건 주택인데 땅을 사용해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낫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지를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 주택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다. 프리미엄이 상승이 된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특히나 낙후되어 있는 곳들은 더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다가 테마가 있는 상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수길이라든가 아니면 세로수길, 경리단길,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성수도 문화거리, 이런 거리들이 지금 현재 뜨고 있다. 이 테마거리가 형성이 되면요, 수요자가 몰려오고요. 그 지역의 그레이드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지 및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토지가 오르게 되면 원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상업지라던가 아니면은 중공업지에 들어서는 주택은요, 여러분한테 투자 가치로서 역할을 해줄 거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지역에 조금 먼저 선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요. 자, 상업지구뿐만 아니라 중공업지구까지 앞으로도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다가 이 지역에 정말 투자해도 괜찮을지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셔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좀 짚어봤고요.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강서구, 네, 등촌동, 네, 주공아파트 5단지 24평 매도시기하고요. 네, 강서구 가양동, 네. 강변아파트 18평 매도시기요. 네, 지금 등촌동 주공 5단지 24평형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좀 네네. 매도하고 가양동 강변아파트 아니요, 가양동도 매도요. 두 개 다 매도, 지금 두 개를 다 네네.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두 네. 개를 언제쯤 매도를 해도 될지, 자, 실제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투자예요. 네, 두 개의 이 아파트 과연 언제쯤 매도해도 괜찮을지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주택을 두 개나 갖고 계세요. 부자세요? 아니에요. 갭투자로 그러셨구나. 마곡지구라서 지방에서 투자했어요. 그러셨구나. 뭐, 잘 네네. 하셨네요. 그죠? 그랬어요? 지금 이제, 강변아파트 등촌동, 네. 강변아파트하고 등촌동 주공아파트 5단지 몇 평형이시죠? 5단지 24평형이요. 24평형. 네, 그리고 강변은 강변아파트는요? 18평이요. 18평형. 네네. 지금부터 이제 좀 지역을 살펴볼게요. 지도상으로.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주택 자체가, 자, 보시게 되면은, 등촌동에 있는 이제 등촌, 아파트하고, 가양동에 이제 3단지죠? 그게? 3단지예요. 네, 네. 3단지에 있는 이제 아파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지금 이제 등촌주공 지금 시세 얼마예요? 지금 4억 3천이요. 4억 3천. 얼마 주고 사셨어요? 3억 6천, 아니, 3억 6천이요. 3억 6천. 그리고 가양 3단지는요? 2억 3천 주고 사고 지금은 3억 2천 정도? 3억 2천. 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돈 많이 떴어요.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주택은 누구 명의로 사셨어요? 양도세는 안 맞게끔 잘 해놨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네. 지금 이제 이미 다 오른 거라서 팔아야 되지 않냐, 요 고민하시는 거죠? 네네. 네, 갈아타기 해보시려고 하는데,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분의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분이 지금 이제 8대가 아닐 거라는 게 보이는 게, 우리 지금 가양동 등촌이랑 그 삼동 일대가 비슷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네. 여기가 바로 마곡지구죠, 마곡지구. 네. 자, 마곡지구가 2020년까지 16만 5천 인구가 늘어납니다. 여기 자체가. 네. 근데 지금 몇 년도죠? 2017년도. 투자라는 것은 기다림의 시작인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많이 입주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상승이 지금 일어난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2017년도면은 지금 8년도, 9년도, 20년도 3년밖에 안 남았죠? 네. 네, 그러면 팔지 말고 가지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요? 싶어요. 지금 네. 당장은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 네. 2020년도 들어왔을 때 몇 천만 원 네. 또 뛰게 돼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9년도쯤은 어떨까요? 네? 2019년 매도시기요. 아, 부동산은 6개월 단위로 보는 건데요. 네. 그나마 이제 19년도 가서 왕창 뜨면 더 좋은 거고요. 20년도까지 가도 빠지진 않죠. 손해 안 보니까 19년도 네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네. 매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기분 좋게 좀 보유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보유하시다가 2019년쯤에 저희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고요.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경기도 시흥시 네, 정왕동 네, 105 신도시 네, SK뷰 아파트 25평형 하고요. 네. 중고 S클래스 34평형 그 매도 시기가 궁금해가지고 네. 연락드린 거거든요. 지금 이 105 신도시의 두 개의 아파트를 모두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근데 네. 중고 S클래스는 19년도에 입주라서 자, 아파트 하나와 이 분양권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언제쯤 이걸 좀 매도하면 될지, 또 어떤 걸 좀 더 보유해야 할지 대표님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지금 정왕동에 투자해 두신 건가요? 예, 예. 개투자로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아, 그렇구나. 거주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으시죠? 아니, 거주하는 건 있어요. 아, SK요. 그래요? 어떤 걸 거주하시죠? SK 25평형이요. 25평형. 예.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러면은 중흥 클래스는 지금 분양권 같은데 맞죠? 예, 맞아요. 19년도 정도 입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맞아요. 아, 그렇군요. 지도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네네.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시고 한참 떴던 105 신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예. 지역은요. 원래로는 이제 그 딱 보시게 되면 여기가 조금 지도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마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아, 원래 여기가 반월공단이라 그러죠. 반월공단. 예, 맞아요. 반월공단의 배경으로서 주택이 잡힌 곳들이 정왕동 쪽이에요. 정왕동. 그죠? 예. 근데 그동안에 정왕동 쪽에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들이 다 오래된 거예요. 신축에 목말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예. 105 신도시라는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 신축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근데 지방치고는 일반적인 신축이 아니라 주변에 지금 개발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냐면 이제 서울대가 들어온다. 네, 지방 캠퍼스가 서울대가 들어온다. 근데 서울대 병원도 들어온다. 거기에다가 조금 넓혀서 이제 105 신도시가 여기인데 여기를 좀 제가 넓혀 볼게요. 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뭐 굉장하게 이쪽이 이제 105 신도시인데요. 105 신도시에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요. 현실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서울대 교육도 들어온다.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잘 돼 있다. 거기에다가 공원도 잘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살기 좋아요. 노인도 살기 좋아요. 공기도 좋아요. 그리고 신축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뷰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뷰 같은 경우도 실거주하면서 굳이 어디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는다면 매도는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투자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워낙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당선까지 이제 프리미엄 먹을 것까지 좀 먹은 상태예요. 1200대 막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지역치고는. 근데 지금 투자형으로는 조금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지금 이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다른 데로 갈아타기 해보시는 거 괜찮은데 실거주 하시기에는 요만한 이 지역에서 요만한데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아직 형성이 되지 않는 고등학교 초등학교밖에 없는 길 건너의 분양권이란 말이에요. 분양권은 지금 얼마에 받으셨어요? 3억 1천 2천인가 그 정도에 받은 3억 거죠. 1천 2천 25평형 아까 SK뷰가 지금 시세 얼마예요? 지금 시세는 한 3억 1천 2천이에요. 그러니까 3억 1천 2천 근데 이거 분양권 몇 평? 몇 평이죠 이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 분양권 있는 거 분양권 그 분양권 있는 거 34평이에요. 34평 34평과 25평 가격이 비슷하네요 그죠? 예,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아직 형성이 안 되고 사실은 위치가 조금 길 건너 쪽에 있다 보니까 빠지긴 하지만 프리미엄 상승 가치는 좀 남아있죠. 그럼 이 분양권은 입주 때까지는 가져가셔도 되고요. 일시적 2주택으로 한다 그래도 등기 치면서 가는데 만약에 이 주택에 대해서 팔고 34평으로 갈아탈 거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세금 컨설팅을 받아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요 입주 때까지 가져가시는 걸로 정리 좀 하고 싶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개 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입주시까지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그때 돼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신하성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조금 불량한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연결 다시 되는 동안 잠시 문자로 온 내용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1756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강남 3구에 투자금 3억 원을 전세 끼고 투자할 만한 곳이 어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자, 강남 3구의 좋은 투자처 대표님께 간략하게 좀 조언을 들어볼까요? 질문 자체가 지금 3억 투자해서 강남 3구에 전세 끼고 투자할 만한 곳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고 나서인지 뭐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강남은 실질적으로 뭐 다 심리가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강남 실제 사는 분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산 물건도 14억에 산 물건이 지금 15억 가고 있거든요. 작년 9월 달에 산 것이 가격이 안 빠집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찬 게 잘못하면 지역별로 빠질 수도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시긴 하셨고요. 만약에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라 그러면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투자할 만한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적당선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전세를 끼고 강남 3구에 아파트 투자인지 아니면은 아파트 투자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요. 투자할 만한 곳들이 한두 군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3구를 다 전체 얘기하기에 방송사로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한다 그러면 강남 쪽에 남부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수요자의 레벨이 높은 곳들이 있어요. 강남역 일대는 또 실제로 투자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가지고 수요자 레벨이 높은 곳이면서 투자할 만한 곳들을 좀 찾아보는데 질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걸 좀 정리해갖고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파트 투자 같으면은요, 지금 좀 너무 오바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 강남 만약에 반포 쪽에 투자를 해두신다 그러면요, 이주 세대가 이제 뭐 거기 재건축 때문에 올라가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재건축 투자 때문에 내 집값이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워낙 물건들이 다 13, 4억씩 해갖고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습니다. 3억 가지고.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재건축 때문에 1억이 뛴다 그래도 취득록세가 6천, 7천에 부동산 수수료가 한 1,00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3억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좀 작은 사이즈로, G 사이즈로 조금 찾아보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아파트 투자인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추후에 전화 상담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 마포구 중동 계룡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느 시점에 지금 매도를 해야 하고, 네. 연미동 마포자이 3차를 제가 하나 해놨어요. 네. 그는 18년 9월에 입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중동 계룡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상담을 해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추후에 염리동 마포 자이 아파트로 지금 이주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마포구 중동의 이 계룡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바로 네. 대표님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 팔고 이제 입주해야 되냐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입주하실 거 결정 나신 거예요? 분양받은 데는 2018년도에 입주를 할 거고요. 네네네. 지금 살고 있는 계룡 아파트를 네. 살고 가야지 되는지 아니면은 전세 전세를 끼고 놓고 가야 가는 게 되는지. 나은지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가 매도 궁금했어요. 시점이.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계룡이 거기가 지금 동네 자체가 마포죠? 예, 예. 네. 마포가 어떻게 안 나오냐?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계룡 아파트.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전이고. 중동 계룡 아파트 아니에요, 마포?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안 나오지? 맞아, 월드컵 경기장 있는 쪽인데. 네네, 그러니까요. 제가 마포구를 찍어야겠네요. 월드컵 경기장 있는데, 여기. 이쪽에. 마포동 아파트, 마포중동 현대아파트, 마포중동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 바로 앞에. 앞에 계룡 아파트. 제 지도 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계룡 아파트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디지털 단지 여기 지금 뭐 6호선, 뭐 중앙선, 뭐 경의선 뭐 엄청나게 전철이 근처에 많이 있는데 예. 이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성산 시형이 지금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같이 들여다봐야 돼요. 예. 얘가 이제 세대수가 4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예. 얘가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기본 3천만 원 이상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예, 예. 이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마포 쪽으로 이제 입주는 하시는데 예. 지금 그거 분양 얼마 받으셨어요? 그거? 그 7억 1,300이요. 층은 좋은 거예요? 층은 방향이 동남형이면서 10층짜리 있는 데에서 7층이거든요. 10층짜리에서 7층짜리. 싸게는 잘 받으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세라고 보입니다. 시세 여기서만 한 5천, 한 6천. 지금 거기가 8억대까지 가고 있는데요. 예, 예. 사실은 전철이 멀죠, 그죠? 그래서 예, 입주하는 대형 그곳은 사실은 예. 마포 레미안으로 상황이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을 일반 있는 위해서. 아파트로요? 네, 나중을 위해서.
그 주택은. 이제 매도할 때 다 예. 자리 지금은 분양권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 자리가 다 잡히면요. 지금 공덕자이하고 마포레미안이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호가 잠깐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 공급자하고 마포레미안요? 예, 공덕자이하고 마포레미안이 1등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예, 예. 근데 전철이 멀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다 보면 예. 사람들의 니즈가 레미안과 공덕자이에 숨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집을 사면 레미안과 공덕을 살 거야 이거지 전철역 먼 그 지역을 보지 않거든요. 예, 좀 예. 어쨌든 이거는 분양권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좀 혹시 팔아먹을 수 있다면 팔 수 있다면 예, 예. 저 같으면 예, 매도하시고 레미안이나 뭐 공덕 자이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마포 예. 레미안 정도로 갈아타게 하는 것 좀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면은 거기까지 그 설명드리고. 마포자이를 팔았는데 그게 언제 지금 팔릴 수 있으면 언제든지 팔아라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입주를 실질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기왕이면은 레미안 쪽으로 움직이시는 방향을 잘 설정을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갈아타게 하는 방향을 좀 잘 잡아보시고 예, 대신에 이제 가실 때 이 예. 주택은 시형이 재건축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면 주변의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전세 놓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세 놓고. 예, 지금 예. 팔지 마시고. 그래서 예, 얘가 이주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관리 차분이 언제 나는지 잘 주시하고 있다가 예, 예. 전세 놓을 때 특약을 예. 잘 다루셔야 돼요. 특약을. 예, 만약에 이제 팔게 되면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예. 안 보여줬을 때 손해배상까지 써서 특약을 써서 거기에다가 넣으시게 되면 나름대로 지금 집값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시형 아파트 이주할 때까지 있으라 이 말이네. 그렇죠. 그죠? 이거 굳이 파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급하지 예. 않다면 특별한 예. 이유가 없다면. 그러면은요. 네. 아까 마포자이 그거를 지금 현재 그냥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낫나요? 그쪽 입주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거주 하실 거면 프리미엄 받고 예. 예. 근데 이제 복잡한 게 이걸 예. 팔고 여기를 가야만 이게 비과세잖아요. 지금. 예. 아니 안 팔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안 팔고 가면 비과세를 못 받아요, 이 주택을. 그러니까 7억 정도 올랐는데. 비과세가 우리가 등록하고 3년 안으로 팔아야 비과세 3년 안으로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등기치고 이건 분양권이기 때문에 등기치고 2년 가져가셔야 돼요, 이 주택은. 등기하고 2년이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등기하기 전에 미리 파는 게 낫나요? 그러면 일반과세니까요. 예. 일반과세 안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 비염 때문에 8천에서 9천만 원 세금 낸다 생각하시고 레미안 쪽으로 갈아타니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히려 가지고 계시는 이 분양권을 갈아타기를 좀 해보시고 또 거주하고 계시는 계룡 아파트는 이주하시더라도 좀 전세를 두고 이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는데요. 방송 시간 조금 늘 아쉬울 겁니다. 그런 부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신하선 대표님께서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 조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은퇴 후 수익형 부동산 그 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 신하선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고요. 3월 4일 토요일이죠. 바로 내일 그리고 8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는 세미나입니다. 지하철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이 되고요. 모든 수업 이렇게 모든 세미나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좀 빠르게 예약 주신다면 신하선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번호로 전화 상담도 이어지니까요. 문의 있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 고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고민 상담에 앞서서 잠시만 이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최근 이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의 새로운 좀 활동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관리 시장 분야로 발을 넓히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자, 이 외국계 회사들이 눈을 돌린 이유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살펴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유치를 시켜서 뭐 경제를 자금을 이제 한국에서 돌게 해가지고 어차피 그 나갈 때 그 나라 세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도 세금을 내고 나가고 외국에서도 세금을 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720만 쏟아지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갈 곳을 잃을까 봐 상당히 마음이 조마조마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PPT 파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주거용 임대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외국계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한 100년, 200년간 그 어떤 그 레벨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 외국계의 어떤 그 회사들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한 이유가 오피스텔, 대형 오피스텔이 작은 게 아니라 큰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죠, 오피스, 사무실 이런 쪽으로 이제 치고 들어왔던 외국계 업체들이 수익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월급은 정해져 있다 보니 월세 내는 것들이 조금씩 낼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서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소형 오피스텔이라든가 주거가 늘어나면서 주거용에 대해서 임차가가 상당히 좋다라는 기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거용까지 지금 이제 몰려오고 있다.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2014년도에 2,974개의 어떤 그런 그 진입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등록업체가 2년간 144개가 증가를 하면서요. 지금 외국계 업체가 관리하는 가구 수가 1만 1,060가구. 11,060가구가 증가한 겁니다. 증가.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15년도부터 가파르게 지금 16년도까지 등록업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997년도에 외환위기 직후에 국내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어떤 수익률이 10%대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다운됐다라는 거예요. 3, 4%대로. 그러니까 오피스들. 그 사무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해외의 큰 손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상당히 많이 주기 시작했던 가운데 지금 외국계 컨설팅 업체가 국내로 진입을 지금 굉장히 큰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 주거용으로 최근 대형 오피스 빌딩에서 지금 공급과잉이 우려되면서 소형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옛날 거는 4, 5%인데 소형 같은 경우는 지금 8에서 9%.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를 50% 정도 이용을 하게 되면은요, 7에서 8%, 6%까지 이렇게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국내 주거용 시장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입니다. 원래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금융이기 때문에 3%대만 하더라도 상가가 주택이라든가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중심부에는 돈이 2, 30억이 있어야만이 살 수가 있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돈 몇 천만 원에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서울 중심부에다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 뭐라 그럴까, 지금 5년 뒤가 상당히 핑크빛이다. 준비만 잘한 사람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변수가 생긴 겁니다. 중간에 사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요. 저금리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소형 가구가 증가가 많이 됐고, 일부 학자들은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가 다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부는 변함이 없이 계속 1, 2인 주택 가구가 부족하고요. 수요자가 몰린다 이런 결론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인데, 국내 주거시장 같은 경우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되면서 이게 상당히 더 급박해집니다. 전세가 많이 없어지고 월세가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이제 지금 외국계 업체에서 치고 들어오고 있다.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국내 소형 부동산 시장을 눈독 들이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기회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우리나라 이 가구 변화를 외국계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파악하고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 이 소형 주택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뜻이겠죠. 좀 발빠르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투자를 하시다가 고민이 늘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도움 항상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 시간 계속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 계세요? 네, 저는 금천 롯데캐슬 3차 네. 아파트 분양권하고 그다음에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분양권 둘 다 전용 면적 84, 그러니까 35평 정도 해당하겠죠. 그 네. 두 개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두 개에 대한 매도 시기나 아니면 언제쯤 처분하면 좋을지 이런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재 분양권 2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독산동에 네. 위치한 롯데캐슬 3차 아파트, 그리고 고덕동에 위치한 그라시움 아파트, 둘 다 84제곱미터형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보유를 해야 할지 자,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네. 두 군데나 이렇게 당첨되셨나봐요. 네, 1년 다 바로 연년으로 네. 운족대 2개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독산동 롯데캐슬 파크 3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예. 네, 1차는 지금 이제 입주가 다 돼 있는 상태, 분양권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36평이시고, 지금 이제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을 금천구에 대한 지역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네. 주택이 얼마나 이제 좋은 주택인지.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주택이 그라시움은 이제 고덕지구고요. 지금 네네. 롯데캐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 주변이 이제 길 건너가 하안동이죠. 하안동. 하안동하고 철산동이 아파트 단지로서는 상당히 이제 A급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데 금천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중공업 지역입니다. 여기가 중공업 지역.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이니까 공장들이 많으니까 공기가 조금 별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공업지는 주택 개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본 곳이 여기 철산동이나 하안동 쪽이라고 볼 수 있고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산동, 하안동, 소화동까지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겠지만 금천구에선 그렇게 인기 많은 주택이 많지 않은 입장에 있는데 갑자기 롯데캐슬이 텅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자 하니 우리가 위성으로 좀 살펴보자면 금천구 지금 들어가는 주택이 여기 롯데캐슬이 여긴데 이게 지금 옆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깔린 게 녹지거든요. 녹지? 그러다 보니까 네네. 금천구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위치에 아파트가 제대로 하나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금천구에서 앞으로 1등을 달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금천구에서 무단위도 이쪽 자체를요, 지금 이제 개발을 계속 주거지로서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여기다가 개발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팔지 마시고, 어차피 분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입주 때까지 일단은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지금 고덕 그라시움. 네, 그라시움. 자, 그라시움. 그라시움도 상당히 지금 좋은데 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 원래 그 동네 1등 아파트가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은. 네. 지금 이제 여기가 워낙 구축 아파트였고 재건축 한다 하다가 못 짓고 한다고 스타트 할 때 옆에서 이제 지금 하남미사가 움직이면서 1300, 1200대 분양하면서 상당히 고전을 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지금 결론을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은 어쨌든 하남미사랑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자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예, 여기는 지금 이제 1,500, 1,600인데 그래도 100만 원, 200만 원대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다른 점은 뭐냐? 교육이 일단 달라요. 교육이. 여기 보시면 한영고등학교라든가 강동고등학교 상당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녹지가 깔려 있죠. 무시할 수 네네.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덕지구 한번 들어가신 분들은 안 나옵니다. 살기 좋아서. 근데 일군 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게 여기랑 또 대표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높은 가격에 대한 그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처음에 봤을 때는 옛날에 아파트가 2007년도 8년도에 그나마 1등으로 들어갔던 게 롯데캐슬 퍼스트하고 프라이어 팰리스 이게 둘이서 1등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 지역에서. 그러면서 요 근래 들어서는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물론 교육이 좀 빠집니다. 얘는 이쪽 지역이 아니니까 레미안 힐스테이트라든가 이쪽에 이제 명일동이 지금 자리를 조금 잡으려고 하는데 얘는 이제 어디예요? 굉장히 크죠 단지가? 네. 예, 세대수가 상당히 높고 그 밑에 보시면 또 고덕 3단지도 이제 곧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들어서면 우리 그랑시앙이랑 얘랑 둘이서 이 지역의 1등을 주름 잡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지역에서 얘네 둘이가 가격을 주둔하는 거라 얘도 또한 지금 당장은 매도하지 마시고 분양 한 2,100얼마대 받으셨죠? 예. 그리고 여기 2,200~300까지는 가니까 프리미엄 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1등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기분 네. 좋게 전화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김포 한강 신도시 구례동 호반 베르티움 2차를 분양을 받았어요. 네. 분양권 매도 시기랑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세경 2단지 아파트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우선 김포 한강 신도시에 위치한 호반 베르디움 2차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고양시에 위치한 세경 2단지 아파트를 좀 매수하고 싶다. 과연 언제쯤 매도하고 매수하면 좋을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 텐데요. 먼저 김포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김포 한강 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2차 아파트 분양권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이거 네. 두 개 다 이제 살까 하는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 투자예요. 투자로. 네. 거주하는 게 아니라 투자용으로. 네. 그 김포 장기동, 김포가 살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장기동이 아니고 응. 구례동이거든요. 무슨 동? 구례동. 구례동. 네. 구례동. 구례동이면 새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아, 장기동에도 호반 베르디움이 있거든요. 네, 예, 맞아요. 네, 구례동. 자, 알겠습니다. 아, 혹시 구례동에서 전철 가까운 곳이에요? 앞으로 들어갈 전철에? 네, 그 도시철도, 네, 경의선처럼 그러면은 구례역,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군데서 이제 어떤 걸 샀으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알고 있던 장기동으로 알았는데 장기동이 장기지구가 아니라 구례지구다. 구례지구. 구례지구도 앞으로 엄청나게 좋은 곳 중에 하나인 게 김포 한강 신도시가요. 딱딱 택지지구가 개발돼 있어갖고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주거 전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구례동이다라고 이제 앞으로 더 뜨는 곳 중에 하나인데 특성을 좀 살펴보자 그러면요.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혹시 이제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평당 얼마 가죠? 원래 주변이 1,000 정도가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받은 게 29평인데 3억 3천이거든요. 아, 신축이라서 그래요. 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신축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몇 년에 들어가는 거죠? 2018년 11월이요. 아예 신축 아파트로 가시는 거군요.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장기동 같은 데는
지금 한 5, 6년 정도 더 놔두고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25평이다 그러면 한 2억 5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게 비슷한 경우예요. 새 거는 이렇게 3억 3천 가지만 한 1, 2년 뒤처진 것들이 이렇게 25평이면은 2억 비싸야 2억 7천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억 29평이면은 비슷하게 뭐 3억 1, 2천. 그러니까 이게 새 거에 대한 가격이고요. 이 전체 시장에. 이거보다 더 많이 뛸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살기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 김포 한강 신도시 전체를 보자 그러면요. 뭐 지금 도시철도가 근처로 들어가시면 아파트 가격이 그나마 조금 상승 곡선이 조금 있는데 도시철도가 없는 곳들은 좀 앞으로 좀 더 다운될 경향이 좀 있죠. 근데 목동 나가는 거 한 15분이면 나가요, 차로. 다 불편한 거는 백화점 가려고 일산까지 가야 되는 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여기 살기가. 공기도 좋고. 그래서 거주하기 괜찮아서 구례동에 있는 아파트 사시는 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기왕이면 너무 신축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다들 아파트들 잘 지어놔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골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또 한 매도 군데 시기가 네. 언제쯤이면 좋을까요? 네? 그 매도 시기가 언제쯤이면 매도? 좋을까요? 갖고 네. 계세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분양권은 입주권 가져가야죠. 두 개가 다 분양권이에요? 아니에요. 구례동만 분양권이에요. 구례동만 분양권이다. 그러면 이 집값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면은 네. 입주, 분양권은 비과세 자체가 없거든요. 네네. 예,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등기치고 준공하고서 2년을 가져가서 팔든가. 지금 프리미엄 좀 붙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프리미엄이 크게 안 붙었다 싶으면은 등기치기 직전에 매도하셔야 일반과세 받아요. 등기치자마자 파시게 되면요 바로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년 미만이라서 50%의 양도세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2년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등기 치고서 2년. 요거 유념하셔가지고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데가 지금 이제 대화동. 네. 예. 일산 대화역 있는데 지금 세경 아파트 쪽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뭐 지금 이제 지도를 좀 줄여보자면 네, 너무 줄였네. 어디 갔냐? 대화역이. 예, 여기 있네. 자, 보시게 되면, 주변에 이제 개발로 킨텍스 있죠. 전시장 있죠. 이 주변에 개발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뭐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요. 근처다 보니까, 여기 몇 평이죠? 19평이요. 여러분, 거주해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해요. 투자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분위기 타고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예. 그래서 투자용으로 뭐 언제 사셨어요? 아니, 안 샀어요. 그냥 지금 살까 매수를 한다. 할까 하는 거. 예. 19평. 좀 너무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투자용으로 아파트 투자하는 거 고만고만 하고요. 분위기가 다운되면 매도 잘 안 됩니다. 일산은 특히나. 수요자가 없어갖고 몇 년 지금 막 이렇게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더 좋은 곳이 많습니다. 똑같은 돈 투자해서 차라리 서울 중심부에 빌라 투자하시는 게 수요자도 많고 차익도 제대로 나고 훨씬 낫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양권은 입주 이후에 2년까지 보유하셔야 세금적인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 고민하셨던 고양시보다는 차라리 그 금액으로 더 투자 가치 높은 서울 중심권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찾아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렇게 도움 드렸는데요. 늘 이 시청 방송 시간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신하순 대표님께서 세미나 직접 준비해 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내일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누구나 선착순으로 예약만 하신다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과 또 다음 주 수요일 8일 날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7호선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이 되고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에
2388에 3910번으로 예약 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번호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들 전화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서울지역번호 02-2638에 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